네, 홀짝박살 주도주 꿀팁 순서입니다. 와운에서 김문석 파트너 연결되어 있습니다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? 네, 오늘도 힘든 시장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. 오늘은 어떤 이슈에 주목을 하셨고 어떤 주도주 꿀팁을 좀 얻어갈 수 있을까요? 네, 자, 네, 지난주에 이어서 이번 주도 참 힘든 한 주가 출발이 되고 있습니다. 참조적으로 지금 특히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이번 주 시장 하락하는 부분들, 아무래도 이 CFD 계좌 관련된 부분이 좀 영향이 있다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겠고요. 자, 이런 부분들은 아마 이번 주에 좀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 이번 주 관련된 이벤트 때문에 수급이 좀 꼬여서 하락하는 부분은 좀 저감해서 기회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얘기 먼저 좀 드리겠고요. 자, 오늘 주도주 꿀팁 두 가지 이슈를 뽑아왔는데요. 자, 먼저 첫 번째는 미국 10년 국채물 금리가 오르는 부분. 네, 여기서 좀 피난처를 찾아보자라는 관점에서 먼저 삼성생명부터 얘기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미국 10년물 국채 금리가 꿈틀꿈틀 되기 시작하고 있습니다. 아무래도 이 국채 금리가 상승을 하게 되면은요, 이 자금을 필요로 하는 성장주들은 조금 좀 부담을 느낄 수밖에 없고요. 뭐 미국 시장 내에서도 뭐 금융주나 이 보험주들이 강세를 보이는 것처럼 이 시장의 자금이 좀 순환을 탈 수가 있겠는데요. 자, 그런 맥락이라면 이제 국내 이 대표적인 보험사인 삼성생명 쪽으로도 수급 개선 가능성이 있다라는 점을 먼저 말씀을 좀 드리겠고요. 때마침도 삼성생명 실적도 아주 괜찮게 나왔었죠. 지난해 코로나 때문에 상당히 힘든 환경이었습니다만은 이런 악조건 속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코로나19가 확산되다 보니까 위생 관리가 좀 우리 국민들이 철저해지고 이런 것들이 상보사들 쪽에 보면 오히려 비용 절감 효과로 많이 좀 드러났던 것 같습니다. 이런 부분들도 좀 플러스 요인으로 봐야 될 것 같고요. 또 하나 더 봐야 될 부분이 있다면 아마 상반기 중으로 보험업부 개정안이 아마 또 추진이 될 건데요. 뭐 현실성은 높지 않다고 봅니다만은 항상 그 관련 얘기 나올 때마다 이 삼성생명법 얘기가 좀 많이 나왔습니다. 실제로 시행이 된다면 삼성생명은 보유하고 있는 삼성전자 지분을 일부 또 팔 수밖에 없는 환경에 떨어지는데요. 자, 이로 인해서 마련된 많은 자금들 이런 것들이 결국 주주 환원 정책으로 떨어질 수 있다는 부분이 또 삼성생명에게는 뭐 하나의 또 촉매가 될 수도 있습니다. 물론 관련 가능성은 높게 보지 않고 있고요. 다만 지금 때마침 뭐 2월, 3월 달 이렇게 넘어가는 시점에 미국 국채 금리가 꿈틀대고 있다라는 부분, 이것 때문에 이제 채권 운용 수익이 좀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부분들, 그다음 또 실적도 코로나 환경 속에서 좀 나쁘지 않다라는 부분, 그다음 또 보험업부 개정안 추진되는 부분들도 일단 삼성생명법 관련된 이슈가 좀 노출될 수 있다라는 부분들을 좀 종합해서 본다면 단기적으로 일단 자금 흐름이 좀 이동할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. 자, 삼성생명 차트를 보면서 밸류상 접근하는 방법을 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는데요. 자, 참조로 삼성생명 같은 경우는 최근에 좀 지루하게 박스권에 빠져 있는 흐름인데요. 조금 긴 흐름을 좀 당겨놓고 이렇게 보게 되면 이전에 일단은 삼성생명이 움직였던 주가 수준하고 비교해서 보면 지금 주가는 뭐 크게 부담은 없습니다. 예전에도 뭐 지금 정도 이익을 낼 때도 대부분 한 10만 원대 위에서 거래됐던 기업이 지금 코로나 사태 이후로 좀 회복은 했습니다만은 여전히 지금 8만 원 아래에서 놀고 있는 상황인데요. 자, 삼성생명이 지금 올해 추정되는 순자산이 한 44조 정도 되고요. 올해 예상되는 순이익이 한 1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업계에서 보고 있습니다. 그래서 이런 분위기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삼성생명의 어떤 순자산 가치 대비해서 이익의 차이가 좀 나는 상태다 보니까 보통 요거 대비 시장에서는 일반적으로 뭐 15배에서 한 20배 정도 평가를 준다라고 가정을 해보면 얼추 한 20조 원 정도는 들어갈 수 있는 기업인데요. 지금 시가총액이 한 15조 7천억 대이기 때문에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부분들하고 연계해서 본다면 지금 가격권에서는 좀 조정이 나온다 하더라도 이 추세적으로 무너지기보다는 지난번처럼 좀 밀리더라도 들어올릴 수 있는 좀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으로 단기 대응도 좀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라는 부분 먼저 말씀을 드리겠고요. 자, 두 번째는 기아차 얘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요. 자, 오늘 뭐 뉴스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. 이 대만의 폭스콘이 애플카의 후보군으로 급부상하고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. 자, 관련 이슈 때문에 기아차 주가가 오늘 좀 두들겨 맞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데요. 오히려 악재가 노출됐다라는 측면에서 오히려 지금부터 기아차를 좀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을 좀 드릴까 합니다. 자, 기아차는 뭐 다들 인지하고 계신 것처럼 올해 연초였죠. 애플과 협업 관련된 기대감 때문에 주가가 급등을 했습니다만은 사실 무근이다라는 얘기가 이제 공시가 되면서요. 주가는 올랐던 부분의 상당 부분을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. 자, 이제 여기서 제가 중요하게 봐야 될 부분은 애플과 관련된 기대감에 올랐던 부분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한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부터는 이제 기아차 고유의 평가를 받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봐야 되는데요.
자,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조금 눈여겨봐야 될 부분은 최근에 현대차 쪽이든 기아차 쪽이든 일단 재평가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. 우리가 기존의 자동차 완성차 업체들은 일반적으로 워낙 경쟁이 치열하고 또 휘발유차 시장 자체가 또 성장한다는 건 뭐 상상을 할 수 없는 부분이다 보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현대차 그룹 전반의 기업에 대해서는 할인 거래를 시켰거든요. 근데 최근에 어쨌든 간에 전 세계 이 전기차 시장, 특히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전기차 시장에 좀 먼저 뛰어든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글로벌 자동차 시장 내에서도 앞으로 전기차 시장의 성장에서 좀 점유율을 넓히면서 관련 파트에서 좀 성장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오히려 좀 이쪽 기업들은 적어도 뭐 할증까지는 아니더라도 할인은 좀 제외를 시켜줘야 되는 거 아니냐. 그러니까 예전에는 뭐 이익 대비 한 8배 정도로 평가를 받았다면 우리가 12배, 15배는 아니더라도 한 10배 정도는 평가를 줘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분위기다 보니까요. 지금 시장에서는 현대차도 미래 추정 이익 대비 한 10배 정도 이제 목표가를 주는 분위기고요. 기아차도 한 10배 정도 주는 분위기입니다. 자, 그런 분위기라면 오히려 지금 애플과 관련된 논란이 있는 시점이 좀 싸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데요. 자, 역시 기아차도 차트를 보면서 목표가 한번 계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기아차는 참조적으로 지난해는 약 1조 5천억 정도의 순이익을 냈고요. 지금 추정치 기준이긴 합니다만은 지금 올해 지금 21년도 올해 지금 기아차 예상 순이익이 시장에서 지금 컨센서스가 한 3조 8천억 정도 형성이 돼 있고요. 자, 내년에 지금 추정되는 이익은 지금 약 4조 4천억 정도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거든요. 자, 이러면 평균적으로 올해 내년 이제 한 4조 정도는 들어온다라는 얘기가 되는데요. 자,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과거에는 이 완성차 업체들의 목표 주가는 좀 할인 거래를 해서 한 8배 정도를 이렇게 줬습니다만은 지금 현재 이 현대차 그룹 같은 경우는 이 자율주행 기술을 바탕으로 해서 이 전기차 시장을 글로벌 시장 내에서 어느 정도 확대할 수 있다라는 부분들 때문에 일단 적어도 할인은 없애자, 한 10배 정도 주자라는 분위기였어요. 자, 이렇게 놓고 본다면 얼추 보면 좀 보수적으로 보더라도 48이 32, 한 32조 정도는 돼야 된다는 얘기가 되고요. 목표가 기준으로 보면 한 40조 정도를 기대할 수 있다라는 관점이 되는데, 자, 최근에 주가가 쭉 빠졌습니다. 쭉 빠져가지고 지금 얼마냐면 32조 정도. 오늘이 32조 5천억 정도 되거든요. 그 얘기가 의미하는 부분은 요 32조 원대에서는 좀 하방 경직을 여기서는 만에 하나 무너진다 하더라도 이렇게 추세적으로 이렇게 엎어질 가능성보다는 빠지더라도 좀 덜 올릴 가능성이 좀 있다. 목표가는 한 40조까지 볼 수 있다라는 관점이라면 오히려 지금 최근에 사실 정확하게 애플과 관련된 이슈 때문에 떴던 시점이 요날부터 이제 급등을 한 거기 때문에 요날부터 올랐던 부분에 거의 뭐 상당 부분을 지금 반납을 한 상태입니다. 오히려 다시 원위치가 돼 있는 지점이라면 이번에 관련된 논란 이걸 오히려 좀 적감해서 기회로 보는 것도 괜찮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. 자, 오늘 종목은 삼성생명과 기아차 두 개 종목 선정을 해봤는데요. 자, 앞서 잠깐 언급을 드렸습니다만은 지난주부터 이번 주 한국 시장 흔들리는 부분에는 이 CFD 관련된 계좌들 일단은 아무래도 이제 증거금리를 좀 끌어올려라라는 얘기들 때문에 관련된 물량이 좀 터지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. 이거는 다분히 수급적인 부분인데요. 이번 주면 어느 정도 급한 물량은 꺼지는 단계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관련된 이슈 때문에 이번 주 수급 좀 안 좋은 부분은 좀 힘드시더라도 저감에서 기회로 보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라는 부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